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컴퓨터 이해와 기초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강의까지 해서 윈도우의 기본적인 내용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폴더와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익혀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간단한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7강에서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그리고 스티커 메모와 캡처 도구까지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윈도우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은 윈도우 10에서 사용되었던 부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에게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계산기, 그림판, 메모장, 워드패드, 캡처 도구, 그리고 스티커 메모 등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두셔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시작 메뉴를 열어서 시작 메뉴를 열어주시면 마우스 휠로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쭉 내리다 보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그림판, 메모장, 워드패드, 캡처 도구 등이 있는데요. 일단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쭉 내려보시면 계산기,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는데, 먼저 메모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은 키보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64KB 이하의 간단한 문서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메모장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메모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게,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이라고 있는데요. 자동 줄바꿈을 선택을 해주시면 엔터를 치지 않더라도 이 화면의 끝까지 글자가 입력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지 않아도 이 화면 끝까지 입력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편하게 메모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줄바꿈입니다. 그리고 서식 밑에 글꼴을 누르시면 글꼴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공서체, 다음에 글꼴 스타일, 보통 일반적으로 입력되는 내용이고, 기울임은 글자를 기울이게, 굵게는 글자를 두껍게, 굵은 기울임꼴은 글자를 굵게 만들면서 기울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글자의 크기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글자의 글꼴 종류,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의 속성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서 간단한 메모 작성이 끝나셨으면 파일, 저장,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등을 활용하여 PC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간에 파일이라는 과목에서 설명드렸듯이 메모장은 파일 형식이 txt 확장자를 사용하는 텍스트 문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한글 파일을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경로 폴더를 지정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메모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보면 바탕화면에 메모장이라는 파일에 메모장이라는 이름의 txt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서 작성을 한 후에 저장 및 편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메모장과 비슷하기는 한데 스티커 메모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두었는데 혹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윈도우 검색하는 검색 상자를 열어주시고 여기에 스티커 메모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스티커 메모라는 앱이 검색이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 메모는 메모장과 역할이 비슷한데요. 이게 메모 여기 점 3개 찍어져 있는 메뉴라는 항목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이 스티커 메모장의 색깔도 변경해 줄 수가 있고 또 메모를 추가로 입력을 하면 여기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개수 제한 없이 메모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상자에서 노트 목록을 누르면 내가 스티커 메모를 활용해서 메모 작성해왔던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창 닫기를 누르고 다시 스티커 메모를 눌러주시면 실행을 시켜주면 종료했던 메모장 화면이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메모장 보조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할 일 같은 거를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결제 문서 작성하기 민원 전화 하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두고 마찬가지로 굵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글머리 기호까지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적어 놓고 이거를 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취소선을 그어주시면 메모를 하나씩 지우면서 해야 될 일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추가라고 해서 사진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후에 사진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 메모장 안에 그림 파일까지 입력이 되어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모장과 스티커 메모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메모장은 닫도록 하고 다음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윈도우 시작 메뉴에 여기 기억이라는 항목에 보면 있을 텐데요. 여기 시작 메뉴를 눌러서 계산기를 실행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 검색을 누르셔서 계산기를 검색을 하셔서 실행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윈도우 10의 계산기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표준, 공학, 프로그래머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공학용 계산기나 프로그래머 모드까지는 사용할 것 같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표준 모드의 계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돼 있고 옆에 C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 우측에 숫자 패드가 있는데요. 이 숫자 패드로 입력을 하셔도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산하는 기능뿐만이 아니고 계산기 표준 옆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뭐 표준,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변환기 등등이 있는데 날짜 계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 계산을 누르면 여기 날짜 간 차이라고 있는데 펼침 버튼을 눌러보면 날짜 간 차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일 합산 또는 빼기라고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작일을 여기 달력 모양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시작일을 5월 1일로 잡고 종료일을 5월 25일로 했을 때 24일 차이가 난다는 것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도 하실 수가 있고요.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리고 뭐 길이, 뭐 시간, 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통화 환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통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아니면 뭐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 단위가 있고 뭐 미국 달러부터 해가지고 뭐 저도 모르는 나라의 돈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여기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입력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돈 5만원은 환율로 44.86달러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환율까지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이를 한번 봐보면 예를 들어서 인치를 센티미터로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60인치는 152.4cm다. 뭐 이런 것까지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는 표준 계산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판인데요.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에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림판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그림판은 간단하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구라는 항목에 연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색 채우기, 그 다음에 텍스트, 이건 이제 글자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검정색의 선 굵기도 크기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연필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 채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인트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색 채우기를 클릭하고 빨간색을 지정을 한 후에 마우스 포인터가 페인트통 모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를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색깔이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구에 알파벳 A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커서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커서 모양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색깔과 글꼴,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정도를 설정을 하셔서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그림 내 글자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작업을 다 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저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똑같이 저장할 경로를 선택을 하고 파일 형식은
제가 저번 시간에 파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림 파일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그림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캡처 도구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캡처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는 이 화면을 영역을 지정해서 영역을 지정한 곳을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다가 이거는 내가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캡처 도구를 열어 주셔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화면이 흐릿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위에 이 지금 영역 빨간색으로 영역 지정하게 되는데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사각형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이 영역을 지정한 내용을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캡처 도구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 폴더에 이미지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미지라는 그림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캡처 도구를 활용하여서 지정을 했던 영역이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시다가 이거는 내가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캡처 도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림 파일로 해당 표시 영역을 그림 파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로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윈도우 관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관리 도구도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를 누르시고 쭉 내리시다 보면 윈도우 관리 도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실행 메뉴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문서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저장이나 삭제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드라이브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컴퓨터의 속도가 저하될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화를 실행을 시켜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를 최적화하여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드라이브를 분석하여 최적화를 해준다고 안내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드디스크인 C 드라이브를 최적화를 해볼 텐데, 선택을 하시고 최적화를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겠지만 이 최적화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에서 나누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조금 더 컴퓨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된 최적화에서 설정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빈도 매주,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디스크 조각 모음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매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브 최적화를 실행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가 자동으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컴퓨터를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 방금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었던 윈도우 관리 도구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조광모 및 최적화 바로 밑에 디스크 정리라고 있는데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크 정리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혹은 임시 인터넷 파일,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 그리고 인터넷으로 미리 보기를 했었던 파일, 사진들 같은 경우에를 이제 자동으로 정리를 해서 디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작업인데요. 이것도 매일이나 그렇게 자주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한 번씩 파일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조금 더 컴퓨터를 원활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고 또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자주 해줄 필요는 없고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디스크 정리도 해주시면 컴퓨터 사용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 많이들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윈도우 관리 도구 두 가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